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하반기 첫 거래일입니다. 우리 시장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89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에 나서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 수도 훨씬 더 많이 관찰이 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또 우리 시장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또 오늘 밤에 개장이 될 미국 시장은 조기 폐장한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FOMC 의사록도 곧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이 점도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이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위기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좀 마련하려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전국 1,294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 개별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위기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우선 새마을금고는 올해 2분기 잠정 연체율이 6.4%까지 급등하면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잔액은 약 258조 원으로 지난해 2월 말 약 265조 원에서 7조 원이나 줄어든 셈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대출 부실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폐업하고 인근 금고에 합병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연체율 상위 30개 금고를 특별 점검하고요. 또 부실이 심각한 곳은 인근 다른 금고와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개별금고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에도 중앙회와 회의를 열어서 연체율 문의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네, 새마을금고는 올해 초부터 자금 유출설에 시달렸는데요. 실제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무슨 원인 때문일까요? 네, 우선 업계에서는 유동성 리스크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2월 말 기준 전국 1,294곳의 금고 중 3분의 1에 달하는 413곳은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입니다. 유동성 비율 100% 이상인 금고가 881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70% 이상, 100% 미만 306곳, 또 70% 미만인 것도 107곳이나 됐습니다. 여기에 개별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배임과 횡령 등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불안감을 키운 영향도 있습니다. 중앙회는 이미 자금 유출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연체율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상반기 연체율이 상승한 건 맞지만 부동산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일 뿐 전체 자산 규모 등을 볼 때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자칫 새마을금고발 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사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만 행안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상호 금융정책협의회 등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엄격하게 관리되는 연체율만 해도 다른 상호 금융권은 분기마다 수치를 공개하는데요. 새마을금고와 행안부는 연말 연체율만 공식적으로 관리합니다. 다만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자 행안부는 이번 주 1분기 연체율을 공개하고 시장 불안을 잠재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청년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취업자 수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최근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 44만 6천 명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주 36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로자로 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3일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 취업자 400만 5천 명 중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04만 3천 명이며 이 가운데 재학은 47만 2천 명, 휴학은 8만 2천 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거나 휴학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이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학업을 마친 후에도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졸업한 주 36시간 미만 청년 취업자 가운데 74.5%는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에 만족하는 프리터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 5월 기준 청년층 인구는 1년 전보다 17만 9천 명, 청년층 취업자는 9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효과를 제외한 청년 취업자 감소폭은 1만 4천 명 수준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매달 70만 원씩 5년 동안 저축을 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가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어떤 조건이 좀 달라졌나요? 네, 우선 지난달과 달리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11개 은행 청년 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는 14일까지 영업일 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개인 소득의 경우 총 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6천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또 가구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구 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전송됩니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데요.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한 개 은행을 선택해서 오는 10일에서 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이 통장은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고요. 또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계좌는 유지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새마을금고 소식부터 청년 도약계좌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장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입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여러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에서는 PC 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또 애플도 사상 처음으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미증시는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이 같은 힘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기분 좋은 빨간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주요 공시들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공시로는 DYPNF의 공시가 있습니다.
DYPNF가 현대 엔지니어링으로부터 363억 원 규모의 PCS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샤힌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됐다라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내용을 밝혔습니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스오일의 모기업이자 이 사우디의 종합 에너지 화학 기업인 아람코가 울산의 초대형 석유화학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액만 해도 9조 원을 넘어서죠. 이 국내 석유화학 단일 프로젝트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데 DYPNF가 이 샤힌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이번 PCS 장치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추가 수주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는 셀트리온의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미국과 캐나다의 스텔라라의 시밀러인 CTP43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5월에 유럽과 국내에 이 품목 허가를 신청한 데 이어서 추가로 허가 신청을 넣은 건데요. 이 CTP43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게 된다면 기존에 출시된 종양 괴사인자 억제제 제품군에 더해서 인터루킨 억제제 제품까지 포트폴리오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라운시큐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시큐어는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라운화이트햇을 흡수 합병하는 안건을 결의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존속회사는 라운시큐어이고요. 소멸회사는 라운화이트햇입니다. 예정 합병기일은 오는 12월 1일이고요. 합병 완료 후에는 경영권의 변동이나 최대 주주의 변경은 따로 없다라고 공시를 통해서 내용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엠플러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플러스가 주가의 안정과 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취득한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기 주식 16만 4,068주의 취득을 결정했다라고 하죠. 취득 예정 금액은 20억 원 규모로 예상 기간은 내일부터 10월 3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핵심 이슈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슈가 된 뉴스입니다. 챗GPT 등 생성형 AI에서 촉발된 AI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HBM 시장이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추락하면서 암흑기를 지나고 있다라고도 봐야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성능 디램을 무기로 삼아서 이른바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섹터에서 강세가 관찰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좀 속도가 붙었다라고 할까요? 오늘 지금 최근에 봤을 때 반도체 시장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2차 전지주에서도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를 주도할 섹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또 2차 전지주는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두 섹터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리포트의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일단 반도체는 뭐 적자지만 적자의 폭을 빠르게 줄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죠. 이미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서 일정 부분의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반도체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악에서 탈출하고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라면 네. 둘 다 똑같이 올랐지만 2차 전지는 현재 그 최상의 상태, 여기서 최상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빠른 성장 속도와 이익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최근에 이제 리포트는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전지 2분기에는 쉬어간다. 그러니까 실적이 쉬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주가도 쉬어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2차 전지에서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올해 1분기까지 유지됐던 성장 측면에서 이익 성장이든 매출 성장이든 이 성장 측면에서 이어져 왔던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업종이 올해 상반기를 이끌어왔던 투탑 업종이지만 네. 위치는 좀 다르다. 반도체는 최악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고 2차 전지는 정말로 최상의 상태로 계속 끌고 왔었는데 과연 이것이 2분기, 3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7월 들어서 첫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폭발하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수급이 폭발하면서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것이 월 말까지 쭉 이어질지 여부는 또 실적에 따라서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의 상승을 뭐 기회로 너무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 각각 좀 짚어주셨는데 반도체주는 하락세 지금 바닥을 딛고 올라서는 국면으로 바라보셨고 2차 전지주는 상승 국면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를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살펴볼 부분이요. 반도체 장비주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네요. 신성 ENG의 경우에도 지금 굉장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2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텍의 경우에도 지금 17% 후반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특히나 프로텍의 경우에는 TSMC가 엔비디아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생산 능력을 늘리기로 한 것이 좀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뭐 후공정 장비들의 지금 업체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로텍의 경우에 뭐 추가 상승 여력 또 장비주들도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몇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후공정이 대세가 된 것은 이미 반도체를 얘기할 때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반도체가 아무리 안 좋아도 두 가지는 줄일 수 없다. 선단 네. 공정과 후공정 줄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월 달에 나와서 관심 종목으로서 이미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어서 네. 그때 뭐 제가 목표가로 한 4만 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지금 뭐 6만 원도 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최근에 TSMC 관련된 이슈가 두 번이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나왔던 이슈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기존에 네. 나왔던 이슈가 더 한 번 강조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후공정이 왜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느냐? 딱 한 가지 문제죠. 지금 전공정에서 예전처럼 뭐 3나노, 2나노, 1나노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뭐 TSMC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물론 TSMC가 더 잘하고 있지만 소위 선단 공정에서 TSMC도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EUV의 수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되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한 공정 내려가기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앞단에서 우리가 뭔가 공정을 크게 가져가기는 어려우니 뒷단에서 패키징을 새로 해서 반도체의 능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마이크론이 됐든 한미반도체가 됐든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뒤이어서 ISC라든지 뭐 최근 들어서 프로텍 같은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불을 뿜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고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은 즐길 구간이지만 신규 매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제가 그때 프로텍을 말씀드렸던 것도 후공정 종목군들 중에 밸류가 제일 쌌기 때문에 말씀드린 네. 거였는데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밸류가 전혀 싸지 않습니다. 그 지금이랑 그때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네. 주가가 이미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후공정 쪽에서 과연 실적이 주가가 오른 만큼 따라올 것이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후공정 종목은 지금 투자하기엔 이미 늦었다. 네. 이미 투자하신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익의 기회는 있을지 몰라도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이젠 좀 한계에 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공정 장비주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 접근하기 좀 부담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해 주긴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반도체 추락은 2분기 예상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래도 반도체 장비주 지금 오늘 좀 독출하고 있다라고 봐야겠고요. 그리고 후공정 장비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네,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는 메모리 단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HBM3 같은 것들이 선전하면서 네. 일정 부분 출하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메인 우리가 DDR4라고 했던 메인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가격도 네. 반등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재고도 여전히 쌓여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단에 가격이 비싸고 마진율이 높은 HBM3가 조금 잘 된다고 해서 반도체가 잘 된다? 틀린 말이고요. 여전히 적자 기업들이고 삼성전자 역시도 여전히 적자를 뭐 3분기까지는 면할 수 없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핵심 포인트는 적자를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를 줄이느냐 줄이지 않느냐가 관건인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이닉스는 해당이 없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모리에서 그동안 뭐 TSMC에게 너무 이렇게 눌려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뭐 최근에도 뉴스를 보시면 점유율을 더 잃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영원히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그 반전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즉 TSMC가 그동안 장악해왔던 선단공정 쪽에서의 비메모리도 삼성전자가 일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HBM3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상반기에 강세였지만 하반기에는 HBM3를 추가하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도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삼성전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관심 종목 역시도 비메모리 쪽에서 계속 뭔가 시장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 그런데 후공정에만 그런 종목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위주로 살펴보시고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을 중심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또 2차 전지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시장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살펴보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시세가 좀 분출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뭐 공장을 좀 가동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일단 이런 그림은 그냥 안 믿으시면 됩니다. 안 믿으면 된다고요? 네, 방향 정도는 맞을지 네. 몰라도 저 수치가 단 하나도 맞을 수 없습니다. 이건 뭐 2001년도부터도 네. 마찬가지였고요. 뭐 태양광, 풍력,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온갖 전망들은 제가 최근 한 20년간 증시에 들어와 있는 구간에 저런 네. 장기 전망은 단 한 번도 숫자가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겠으나 수치를 맞출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런 숫자는 그냥 저런 방향성이 나오고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전고체가 언제 상용화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네. 지금 뭐 도요다가 특허권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시제품 라인을 빠르게 이제 런칭해서 뭔가 시제품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가격이 일단 말도 안 되게 비쌀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상용화를 언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상황인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상용화되면 이게 저렇게 빠른 속도로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침투할 네.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모두 다 사업에 뛰어들고는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자체가 안정성도 높고 뭐 그렇죠. 충전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네. 누가 먼저 기술에서 선점할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왜냐하면 지금 도요다나 삼성 SDI 개발 네. 방향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불확실한 여기에 베팅해서 뭔가 승부를 건다는 것은 제가 네. 보기엔 굉장히 투자 관점에서 맞지 않는 일이죠. 다만 증시라고 하는 게 주가라고 하는 게 펀더멘탈로만 움직이지 않으니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생겼을 때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뭐 트레이딩 정도의 영역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트레이딩에 멈추지 않고
뭐 지금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매 분기 실적도 못 맞추고 있거든요. 네. 애널리스트도 못 맞추고 뭐 전문가도 못 맞추고 다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분기도 못 맞추는 전망을 3년 후, 5년 후를 댕겨와서 지금 뭐 실적이 나올 것처럼 투자하는 것은 저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전고체 관련주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적인 시각에서 모아나가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면 여기에 올인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네. 그다음에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트레이딩에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가까운 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아주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이 아니라면 다른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또 2차 전지주의 경우에는 하반기 좀 쉬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주의 상승세를 보니까요. 굉장히 좀 큰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16% 넘게 오르고 있는데 저희 이런 시점에서 2차 전지주와 또 반도체주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요? 근데 반도체는 저는 하반기 가면 갈수록 점점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업황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호황으로 가게 된다면 정말 큰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네. 거고 만약에 호황으로 가지 않고 정상화 단계 정도로만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승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펀더멘탈의 회복이 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 쪽은 뭐 대형주를 중심으로 계속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는 뭐 수급적인 요인에 따라서 네. 특히 에코프로 같은 종목군들은 급등하면 공매도가 대량으로 청산되죠. 그렇죠.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변동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급등이 나왔다가 또 뭔가 악재가 나면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철저하게 낮은 가격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의 상승세를 누리거나 아니면 지금 여전히 보유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해도 되느냐?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전고체도 마찬가지 2차 전지도 특히 급등하는 구간에서의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여러 가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LG화학에서도 뭐 LG엔솔 지분 판단 얘기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아직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또 상장하지 않은 기업도 한 1,000억 정도 외부 조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투자금 조달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이들의 실적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철저하게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고 그다음에 너무 소재 위주로 편향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면 네. 그런 포트폴리오는 저는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주 전반적인 비중을 확대해봐도 좋겠고요. 2차 전지주들 그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신규 접근하기엔 부담스러운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반도체 섹터에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탑픽 종목도 이쪽에서 가져오셨겠죠? 네, 뭐 급등하는 종목이 많고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모두가 아는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저는 뭐 PSK라고 하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PR 스트립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PR 스트립뿐만 아니라 최근에 벨벳 에처라고 하는 추가적인 장비, PR 스트립과 비슷한 장비까지 진출해서 이게 다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미세 공정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들이라는 네. 거죠. 그러면 이 벨벳 에처와 기존에 갖고 있는 PR 스트립 장비만 가지고도 비교적 20%에 30% 가까운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 본주는 잘 안 움직이는데 PSK 홀딩스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 쪽으로 수급이 붙고 있다는 네.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그동안에 움직였던 밸류 밴드에서 평균 정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3만 원 이상 정도의 목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종목은 비메모리도 있고 메모리도 있는 상황에서 아까 비메모리의 개선 가능성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메모리 단에서 좀 투자가 둔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비메모리의 확장으로 인해서 실적이 지금 추정하는 것보다는 전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목표 가격은 3만 원 이상으로 그다음에 뭐 손절 가격은 뭐 한 2만 1,000원대 내외 정도 2만 한 500원 정도를 우리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PSK였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7월의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슈퍼 버블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니까요, 원장님, 네. 빅테크를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반기에 봤을 때도 지금 애플이 사실은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줬고요.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에도 좀 증시를 끌어줬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지난 거래일 PC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조금 의견이 분분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지표들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겠다라고 보실까요? 지금 이제 거시경제 네.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잡혀가는 물로들으니까 보니까 이게 진짜 뭐 이게 슈퍼장이 이제 시작되는 건지 버블인지 이거 모르는 아주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증시로 지금 물 들어오고 있다. 네. 이렇게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노져야 될 이제 상황인데 이거를 길게 져야 되느냐 또 봐가면서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에 관한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전년 동기에서 3.8%가 지금 이제 올랐어요. 시장 예상하고 이제 부합이 됐습니다. 9%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 잡아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미국 경제가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버블이라 할 것이냐 강세장이라 할 것이냐. 지금 아까도 뭐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거의 50%가 올랐어요. 네. SK 하이닉스도 53% 올랐어요. 등등을 이제 보면은 분명히 주도주가 생기는 걸로 봐서는 강세장으로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우리가 1.1%라는데 확정치가 2%로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무슨 뭐 하드 랜딩이다 뭐 연착륙이냐 뭐 경착륙이냐 하는데 노 랜딩이 나오는 거예요. 착륙을 안 하고 그냥 올라간다는 거죠. 거기다가 개인 소비 지출이 이거 아닌데 싶을 정도로 4.2%가 올랐어요. 네. 거기다가 수출이 지금 뭐 7.8%가 오르니까 이러면 미국 경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이 중국만 좀 쳐주면 되는데 중국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연간 성장률 5.5%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네. 늘어났어요. 5.7%로. 2분기에 지금 7.7%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서부터 다져지는 전체 경기 회복의 어떤 징조들이 이것이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로운 강세장으로 연결되지 않겠냐는 그런 희망 섞인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슈퍼 버블이냐? 지난 100년 동안 한 3번의 이제 슈퍼 버블이 있었습니다. 대공황 때 닷컴 버블, 그다음에 2006년도에 주택 시장이라는 버블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4번째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네. 아니다. 이제 이거 강세장이 간다. 왜냐하면 AI라는 산업적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침체도 안 되고 이런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돈을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베이비 부머거든요. 네. 돈 좀 꽤 좀 모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소비 여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소비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평소보다. 네. 이건 뭐지? 또 부채 상환 비율도 굉장히 비용도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주 견고한 고용시장이 지금 받쳐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업종이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향도가 주도주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AI, 테크, 그다음에 테크 기업, 그다음에 소비재, 그다음에 산업재 등이 지금 가다 보니까 가자.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고요. 거기다가 지금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강세장의 조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아직도 인플레이션 안 잡혀 있죠. 전쟁 안 끝났죠. 뭐 공급망 지금 잘 되는 것 같지 않죠. 이러니까 아주 팽팽하게 맞서서 지금 갑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은 주도주가 있고 AI라는 변곡점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전체 랠리에 대한 강한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의 지표들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미국 시장이 오히려 노랜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7월 장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나스닥의 경우에도 지금 40년 만에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을 두고 좀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한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반면에 또 이런 분석도 있죠. 뭐 슈퍼 버블에 직면했다. 그리고 연준 탓을 조금 하기도 하네요. 과도한 부양 정책이 시장을 버블랜드로 만들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의견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한 가지 뭐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냐면요. 과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았느냐? 네. 못 잡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무슨 뭐 매퍼적으로 바뀌고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속도를 잡았지만 고인플레이션을 내려오지는 지금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금 서로의 입장 차이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뭐 2분기에 보면은 S&P 500이 지금 8%가 올랐어요. 나스닥만 보면 12%가 올랐어요. 네. 과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지금 뭐 계속 6월 달에 지금 뭐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가니까 한번 꺾일 때는 됐거든요. 네. 자, 꺾일 때 꺾이더라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뒷단이 있느냐. 네. 이것에 대한 지금 논쟁이라 보는데요. 이제 아니다라는 거, 이거 버블 아니야 이런 사람은 네. AI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다른 주요국 증시 상승률을 봤을 때도 꽤 좋았었네요. 네. 엄청나게 좋은 거죠. 지금 이제 코스닥이 이제 네. 전 세계로 보면 나스닥 바로 뒤에 갖고 세계 3위를 지금 하는데 뭐 그러네요. 아르헨티나 거는 뭐 106% 저거는 이제 논외로 쳐야 되고요. 네. 다 좋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에 사실 밑받치면은 뭐가냐면 아시아 대륙에서는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지금 마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훈풍이 불기 시작해서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인데 이제 여기가 얼마만큼 공급망으로 이어지느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아직도 왈가왈부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못 잡았다. 그리고 앞으로 물가 성장률은 고착화될 것이다.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굉장히 논쟁이 많고요. 자, 어떻게 뭐 변곡점을 지나가게 만드느냐. 이것이 7월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뭐 지난주에도 여러분하고 굉장히 많은 뭐 시간 동안 제가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네, 했는데 실적이란 단어가 딱 기억에 네. 남더라고요.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7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미국과 7월 이제 셋째 주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네. 실적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게 여름장을 정하지 않겠느냐 보여지고요. 여름장이 상승으로 가면 9, 10월 달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데 아까도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가 악재로 안 봤거든요. 네. 악재에 전혀 반응을 안 하는 시장들이었어요. 그것이 과연 7월 달, 8월 달 썸머랠리에도 만약 뭐 적용이 된다 그러면 많은 뭐 지금 뭐 버블장이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강세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제 미국이 이제 3분기에 뭐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네. 나왔는데 지금 나오는 전망들은 미국이 3분기에 0.3, 4분기에 0.5%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 모든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전체 로켓을 발사하는데 네. 연료도 다 집어넣고 날씨만 딱 봐서 올라가는 날을 택일하는 듯한 네. 바로 직전에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장으로 돌아오면 한국장이 지금 2차 전지하고 반도체만 지금 굉장히 그렇죠. 지금 몰려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것이 다른 데로 순환매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네. 그거는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특정 종목들이 끌고 있는 부분들에서 저기가 또 이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나올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보고 좀 입장차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의견 팽팽하게 대립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도 원장님께서는 하반기 증시에 좀 긍정적 전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증시의 상황을 지금 또 다시 살펴보니까요. 오늘 2,600선을 터치했는데 지금 2,60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상반기 증시를 끌어줬던 게 외국인의 매수세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면요.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를 하더니 지금 또 매도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도 한데 그렇다면 7월 장은 어떻게 좀 흘러갈지 전망은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 외국인 자금들이 딴 데로 안 가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중심으로만 지금 옮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 확산이 활발하지가 않아요. 같이 올라가려면 같이 지금 올라가는데 우리가 지수로 보면 반도체의 어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실적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에는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나쁘게 나오더라도 진짜로 저점이구나. 그리고 지금 반도체에 들어가는 외국인이나 국내 투자자들은 다 안 좋은 거 알고도 들어가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럼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로 지금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이러한 부분들이 끌고 가는 것은 사실 7월 코스피가 2,700을 돌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네. 그것에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냐 그러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장에 대해서 2,700 돌파 가능성도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6월장을 시작할 때와 지금은 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6월장은 지금 서머랠리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7월장에 대해서는 키워드가 두 개가 좀 나와 있죠. 뭐 박스권이다, 뭐 그렇죠.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 단기적으로 7월장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고비가 언제냐면 저는 3주차라고 보거든요. 3주차요? 네. 이제 반도체나 우리가 아는 것들이 끝나고 실적들이 굉장히 대거 나오는 주가 3주차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그때부터 2분기 7월 달 거기는 전망치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장세 형성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3주차까지는 여러분이 반도체와 지금 알고 있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가시면서 3주차에 나올 거를 대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가셔야 됩니다. 그럼 7월 말쯤에는 변동성 장세가 지금 오는데 이것이 또 뭐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에 이제 나뉘어 간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8월, 9월 이제부터는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 왔을 때는 역시 매수세로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시는 것이 7월장 그리고 이번에 흐름에는 맞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내용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코스닥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끌고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전체 평균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건 코스피에 관한 상황이고 네. 국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코스닥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갔다면 7월 달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여러분 가실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7월 3주차를 한번 주목해서 보면서 개별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수급 주체별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주요 기업들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나와 있죠. 근데 네. 삼성전자도 지금 마이너스 98% 영업이익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 적자로 전환된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뭐 딴 데는 다 위에 주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네. 보면 저거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 마이너스는 나온다. 네. 나도 사실 크게 동요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알고서 투자하시는 분이고 네.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9,500까지 레인지도 커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영업이 딱 2분기 영업이익만에 의해서 전망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흐름을 놓치시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반도체 마이너스인 줄 알고 투자를 하신 네. 분들이고 기대감이라든가 또 상승 전략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이라서 만약에 나쁘게 나오더라도 반도체의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이 뭐 쇼크로 온다 이런 부분들은 제해놓고요.
길게 보시고 가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올 상승장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반도체 주로는 최소한 매도는 하시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주가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건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뭐 판매 대수도 그렇죠. 좋다라고 나오고 하는데 그만큼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네. 오르기는 하지만 뭐 급등세가 연출되진 않았는데 그 뭐 완성차도 있고 완성차 아랫단에 있는 sek터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완성차 부분은요. 네. 대개 신차를 개발한 게 2개가 연속이 될 때 올라갑니다. 네. 지금 EV9이 지금 나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그렇다고 여기서 떨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EV9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공략돼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현대차는 굉장히 네.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뭐 가속력을 지금 장착을 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이 미국에서 뭐 판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네. 이것이 단숨에 꺾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갖고 가신다고 보고 좀 뭐 울퉁불퉁한 악재들이 나오더라도 네. 일단은 상승세를 탄 게 현대차, 기아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갖고 좀 길게 보시는 투자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자동차의 경우는 사실 요즘 들어서 호재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그에 그렇게까지 발맞추지 못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 7월 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뭐 개별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가 돌아가긴 네. 할 테지만 뭐 반도체주도 뭐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다른 섹터에 대한 관심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2,700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700을 넘어가는 데는 기존 주도주가 끌어줘야 됩니다. 네.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전이 끌어줘야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아시는 뭐 방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쪽으로 준비 분명하는데 변곡점이 2,700에서 잡힐 것이고요. 네. 그때까지는 여러분 기존 주도주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주시면 돼. 자, 이래서 2,700에 올라가면 한번 조정은 분명히 옵니다. 네. 오기 때문에 그때의 전략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게 언제쯤 올 거냐? 3주차라는 얘기죠. 네. 네, 그렇죠. 일단은 최근에 주도했던 주도주에 대한 전략을 먼저 잘 짜가보시고요. 그리고 개별주들도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를 해보시는데 그 지점을 7월 3주차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또 외국인의 수급들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환율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환율의 추이는 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뭐 장기 전망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네. 흐름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금리를 어떻게 올리느냐 네. 이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사실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의 어떤 나오는 얘기들이 이 환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진짜로 환율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아시아권은 금리 인상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전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지금 뭐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지금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올려버리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8월 이후에는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지금은 안정화 직전, 즉 새벽이 오기 전이가 가장 어두울 때 아닙니까? 그런 시기를 지금 거치고 있기 때문에 환율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만은 일단은 7월, 8월 잭슨홀 미팅까지는 조금의 요철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멀리 보시는 눈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 급하게 환율에 대응하실 부분들은 아니다. 더구나 한국이 네. 또 수출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박수 칠 때가 왔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환율은 조금 더 안정적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보다는 실적을 보셔야 되는 부분들. 환율은 그냥 지금 나와 있는 것들에 큰 변동 없이 간다.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자그마한 뭐 변동은 여러분들이 조금 뭐 디스카운트를 해서 보시는 것들이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잭슨홀 미팅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환율에 조금 변동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큰 요소는 아닐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7월 장에서는 역시나 좀 실적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